영마, 도와, 화계를 하면서 춤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충의 이론은 뭐냐면, 충이라는 것은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서로 부딪혀서 깨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의 조건을 보시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을 하고요. 또 충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 세력끼리 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남자라도 서로 의견이 같으면 충할 이유가 없죠. 또 여자와 여자라도 의견이 같다면 그것은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다음에 서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럼 서로 충돌하죠. 그죠? 그것을 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그대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영마, 도와, 화계를 외웠죠. 그죠? 그때에 맨 처음에 영마는 뭐였죠? 영마는 인, 서, 신, 해. 그래서 전부 다 남자의 기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의 기운이 같이 모이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인사, 신, 해라는 기운에서는 서로 충돌을 하겠구나. 남자끼리니까. 근데 남자끼리인데 서로 다른 생각이 전혀 반대인 것끼리 충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봄은 가을하고 반대이고 또 여름은 겨울하고 반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시면 인의 영마는 반대인 신하고 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의 사는 그 다음에 겨울의 해하고 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마를 인, 사, 신, 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인, 신, 충, 사, 해, 충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인, 사, 신, 해를 하시면서 영마와 충을 동시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사, 신, 해 앞으로는 이렇게 영마는 인, 사, 신, 해 이거보다 인신충, 사해충, 인, 신, 사, 해 이렇게 외워두시면 영마의 충까지도 동시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화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도화도 여기는 봄의 도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의 도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보시면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그건 뭐예요? 서로 상대편의 약점을 보겠다는 거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관계가 바로 충이 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은 충이 되고, 영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겨울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충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좌우충. 그래서 겨울과 지금 여름이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순서대로 보시면 좌오묘유, 그러니까 좌오묘유, 좌우충, 묘유충. 그러니까 도화를 외울 때 묘, 오, 유,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좌오묘유 이렇게 외우시면 도화와 영마를 동시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계를 보시면은요, 이게 충의 가장 기본이 뭐죠? 충의 가장 기본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죠? 그러면 화계에도 어떤 것이 충이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진술충, 여자끼리 충미충. 그죠? 그러니까 봄의 토와 가을의 토가 충.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의 토와 여름의 토가 충. 그래서 화계는 진술, 충미 이렇게 외우시면 우리가 영마, 도와, 화계를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인, 사, 시, 해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인, 신, 사, 해 그래서 영마가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도화도 묘, 오, 유,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좌우충, 묘유충 이렇게 외우시면 이것이 충과 도화를 동시에 외울 수가 있겠죠. 그죠? 화계는 보시면 진술, 충미. 화계는 토와 토끼리 충을 때리거든요. 진술, 충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영마, 도와, 화계. 그 다음에 음양과
오해, 그 다음에 충까지 여러분은 한꺼번에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영마, 도와, 하계, 영마, 도와, 하계, 영마, 도와, 하계, 영마, 도와, 하계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인묘진이라는 이것은 봄의 영마, 도와, 하계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여름의 영마, 도와, 하계,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의 영마, 도와, 하계,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의 영마, 도와, 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놓고 얘기하자면은 봄은 나무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화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수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묘진 이렇게 영마도와 화계는 한 세트가 돼서 이것은 봄의 한 세트, 이것은 사오미 여름 한 세트, 신유술 가을 한 세트, 해자축 겨울 한 세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고, 신유는 금이고, 해자는 수인데 이 중간중간에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토의 기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의 기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역학은 이해할 수도 없고 역학은 공부하기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주의 구성 요소도 달라지고 또 어떠한 땅이냐에 따라서 사주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흙의 성분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흙의 성분에서 지금 인묘진이라는 것은 이게 같이 봄의 한 세트죠. 그죠?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요 인묘진에 속하는, 지금 인묘진에 속하는 요 진토는 봄의 나무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는 토이지만 나무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중에 만약에 내 사주에 나무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토가 있잖아요. 그럼 진토 속에 이 나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사오미는 지금 여름의 한 세트죠. 그죠? 사오미, 여름의 한 세트. 그렇기 때문에 사오미에서 여기 미토는 지금 현재 여름에 속해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이 미 중에도 화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술을 보시면 요 술토도 이게 가을에 해당하는 토죠. 그죠? 신유술, 가을토. 그러면 이것이 가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을은 금의 계절이죠. 그래서 요 술토에도 금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해자축, 이것은 겨울의 기운이죠. 자, 해자축인데 여기에 축토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기운은 물의 기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축토도 물의 기운이 있어서 이것은 흙은 흙이지만 물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 진토는 이것은 봄에 해당하는 토기 때문에 이것은 나무의 토, 그 다음에 미토는 여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의 토, 그 다음에 이 술토는 가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의 토, 그 다음에 축토는 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의 토. 이렇게 토양마다 나무가 있는 토양이 있고 불이 있는 토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는 토양이 있고 물이 있는 토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주 볼 때 영향력이 많은가 하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친다면 이 사주에 진토가 있는 토, 그 다음에 미토가 있는 토, 술토가 있는 토, 축토가 있는 토 중에서 어느 토양을 갖고 있는 나무가 가장 돈이 많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할 때 토의 성분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린다면, 자, 똑같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만약에 돈이라면 이 사람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봄에 나무가 막 자라날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나무가 힘이 굉장히 센, 재물이 굉장히 뿌리가 든든한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토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나무가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바로 직전이죠. 그죠? 이때는 나무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나무가 이제는 약간은 힘이 빠질 때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만약에 이 나무가 미토라는 토양을 갖고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사주라면 이 사람의 재물은 이 봄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재물이 좀 약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토라는 토양을 갖고 만약에 이 나무의 뿌리가 술토에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것은 가을의 토양이죠. 그죠? 자, 가을에는 나무가 자라나는 계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토의 나무를 가지고, 이 술토의 토양을 가지고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재물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토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실 때 제가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인, 사, 신, 해, 역마,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양기로 외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묘, 오, 유, 자, 이것은 모두 다 음기로 외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 술, 충, 미,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자와 술자, 그 다음에 진자와 술자는 이것이 넓적하게 생겼으니까 어깨가 넓은 남자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양기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축자와 미자는 날씬하고 치마 입었다 라고 상상을 하셔서 이것은 음기로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은 인, 사, 시, 내 모두 다 양기, 묘, 오, 유자는 모두 다 음기, 그 다음에 진술, 양기, 준미, 음기. 자, 그 다음에 봄 세트, 여름 세트, 가을 세트, 겨울 세트. 그죠?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때 여러분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인, 묘, 진, 인, 묘, 진. 처음 시작하는 글자는 역마, 두 번째 글자는 도화, 세 번째 글자는 화계, 사, 오, 미. 첫 번째 글자는 역마, 두 번째 글자는 도화, 세 번째 글자는 화계, 신, 유, 술. 첫 번째 글자는 역마, 두 번째 글자는 도화, 세 번째 글자는 화계, 해, 자, 축. 마찬가지로 역마, 도화, 화계. 이렇게 세트로 외우셔야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뭐 자는 축은 이는 양,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역마, 도와, 화계,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외우기가 훨씬 쉽고, 이렇게 외우게 되시면 나중에 응용할 때도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역마, 두 번째 도화, 세 번째 화계.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러한 방법으로 지지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음양과 오행을 비교적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